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은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유엔 결의안 위반 논란이 있는 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표는 분명 러시아였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산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25회를)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 출항을 했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한 범행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벌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출생지가 의문이었는데 밝혀졌습니다. 북한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알고 보니까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왔는데 네, 7차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10개월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지금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에 걸쳐서 이제 북한산 석탄이 7차례에 걸쳐 들어왔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배들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그리고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만 일단 현재 이제 기소를 이제 검찰에 넘겼는데 문제는 과연 이 석탄을 사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혐의를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앞으로 유엔 제재에 걸리는 것인지 세컨더리 보역에 걸리는 것인지 이런 여부들이 앞으로 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토대로 북한이 어떻게 유엔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가는지 그 수법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 뭐 예전부터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데 북한은 그걸 갖다 국적 세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지 않거나 또는 북한산을 수출할 때는 북한산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달러를 버는 거죠. 출생지를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수법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주의했어야 됨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7차례나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이런 수법을 오래 써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감시 시스템 자체가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걸 속이고 국내 기업이 신고를 위장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점을 나눠서 보면 작년 10월에 관계기관이라고 했어요. 아마 유엔 제재위원회에 가 있는 그 외교부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이 통보가 된 거죠. 그때부터 조사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약간 지연됐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관세청이 그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검사를 송치 의견을 냈는데 2월부터 7월까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때 평창 평화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달에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무부에서 돈을 대주는 공공외교 단체 같은 언론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심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는데 2월부터 7월까지 조금 조사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북한산 석탄의 출생지는 어떻게 속였을까요? 그래픽을 보시죠.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기 보면은 이게 러시아산이라고 위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 서류 검증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사실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그 항구로 옮겨서 거기에서 다른 배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그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관세청에서 이 사건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의심이 되는 배가 이제 7척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7척에 대해서 사실은 97일 동안 입항하고 출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 중에서 41차례만 검색을 하고 56차례는 사실 검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박 검색 자체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예. 얘기고, 또 하나는 처음에 정보가 들어왔을 때 구두 정보 제공이다. 뭐 이 정도밖에 가지고는 우리가 해볼 수 없다. 이런 또 미온적 태도를 취했었고요. 예. 나중에 영상 자료까지 가져다 주었지만 의심할 만한 수준의 정보이다. 이 정도로 또 그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 얘기는 그렇죠. 우리가 성분 검사만 가지고는 북한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위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예. 서류만 봐가지고 사실 이게 위조 서류니까 문제다라고는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뭐가 문제인지 또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의심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번에도 피의자 중에 주요한 피의자 한 명이 진술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예. 또 제대로 밝혀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면 서류만 가지고는 혹은 관련 자료만 가지고는 아마 관세청이 끝까지 몰랐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관세청이 일부러 묵살했는지 아닌지도 좀 의심스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무능력한 관세청의 수사일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저 서류 자체는 아마 완벽하게 겉으로는 꾸며졌을 거예요.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예. 이렇게라도 알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그게 우리 수사의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진술에 의존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이 우린 집요하게 알아봤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을 품는 부분이 불과 이제 전날에 외교부에서 러시아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외교부 발표가 이게 러시아산이다. 그 무슨 근거로 러시아산이냐? 예. 다큐멘트가 일단 러시아산으로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하루 지나서 언론사나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바로 그 넘버를 해서 이제 러시아 상공회의소에다 예. 넣어보니까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로 이제 그 수함을 표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 정도로 빨리 확인될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교모하거나 아주 치밀하게 무슨 위조를 한 게 아니라 예. 정말 어떤 전문가면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이제 무연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은 대충 북한산 무연탄 이렇게 보면 좀 구분이 간답니다. 왜냐하면 북한산이 굉장히 질이 좋대요. 아, 질이 그렇습니까? 좋아서 사실은 예. 선호를 많이 하는데 예. 또 북한이 외국으로 수출한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을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외화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가격 자체가 사실은 기존 거보다 40%가 싸기 때문에 누구나가 사실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산 같은 경우에 러시아산 굉장히 좋은 게보다도 훨씬 40% 싸기 때문에 이렇게 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쪽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덤핑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만한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언론사가 부여의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관세청이나 우리 정보 국정화 이런 데서 과연 이런 사실을 10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예. 데 대한 의문들이 든다는 것이죠. 어쨌든 북한 석탄 선박 오늘 결과대로라면 우리나라를 거의 뭐 제집 드나들듯 드나든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저희가 날짜별로 일자를 좀 모아봤습니다. 7차례 쭉 날짜를 지금 나열해봤습니다. 수법은 똑같습니다. 북한을 출발해서 러시아 환적 그리고 국내에 입항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짜를 보면 지난해 10월 27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10달이 넘어서 관련 업체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진 겁니다. 이제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지금 저 수법을 보면 러시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러시아는 아무 역할도 안 한 거죠. 아, 안한 어떻게 겁니까? 보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유엔 제재에 이행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이 온다면 그것을 추적하고 예. 어디로 가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고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러시아는 그것에 있어서 침묵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자체가 먼저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추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그러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 측에 통보를 한 것 같아요. 따라서 10월 이전에 7번이 들어왔다는 건 저는 제 시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 몰랐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중요한 건 그러한 정보를 유엔 측으로부터 받은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사를 했느냐. 2월까지의 조사 과정을 보면은 2월 달에 대구지방관세청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구속수사해라 하는 걸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예. 거기까지도 뭐 그럼 이것을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저는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월부터 7월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예. 이런 문제가 7월에 불거졌잖아요. 그 이전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침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외국 언론에서부터 문제 제기됨으로써 한국 정부가 이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비춰가지고 국제사회의 문제로서 이렇게 등장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늦은 일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라도를 위해서 고쳐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이 어떤 석탄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이걸 수입을 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까지 가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석탄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 수출을 예. 하는데 문제는 북한산을 들어와서 나간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위성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 어떤 항적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난 이 북한산 석탄 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제재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좀 따져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먼저 유엔 안보리 제재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지난해 8월에 결의안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하자 이에 대응해서 북한의 석탄과 철,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면 납포나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는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네. 북한 석탄 수입, 파장 어디까지 갈까? 이번에 석탄 수입 업체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법상 처벌, 관세법 등이 이제 걸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 이건데요. 아직은 이제 미국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죠.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런 전망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석탄을 공급받은 남동발전이겠죠. 방조 묵인 확인 시 국내 처벌이 가능하고 미국 안보리 제재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수입업체 신용장을 발부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닌데요. 연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안보리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석탄 수입업체 그리고 남동발전, 국내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아마 처벌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수입업체 세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 혹은 위반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고 국내법상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그 부정 수입과 밀수입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예.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무소 행사죄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있느냐 그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국 배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배들에 대해서는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그런 정도의 사실은 처벌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입업체 세 곳과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의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 같은 걸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 건은 사실은 금액도 크고 사실은 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처벌을 좀 강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신용장 발부한 금융기관, 뭐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뭐 연루 혐의도 밝혀진 건 없지만 만약에 이게 연루 혐의가 드러나면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관계 기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국내 은행들은 처벌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금융기관이 사실은 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라고 하려면 북한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데 이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업체와 이 신용장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서 일부러 알면서도 북한하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더라도 이런 식의 거래를 했다라면 모를까? 그게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신범도 센터장님. 지금 이제 이게 유엔 결의안 위반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이건 뭐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위반입니까? 북한에 예. 석탄을 수입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위반 행위죠. 근데 위반했다고 해서 유엔 제재하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그 회원국들의 그런 의무나 국내법에 맡기고 있는 거죠.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관련 업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권 내에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유엔이 그것을 갖다가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가를 제재하는 건 또 없습니다. 강제력은 없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것이 이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하고 예. 연결될 때는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독자 제재는 그 다른 나라의 기업임에도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예. 제3국까지도 그것을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의 금융 거래를 못하게 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그래서 그러한 법안을 갖다 행정명령 13,810호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이지만 유엔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처벌을 하는데 이 문제가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이 됐을 경우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그 우리 기업이라도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제로 미국이 적용한 다른 나라들이 있나요? 뭐 중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은 중국 기업이요. 적용을 했지만 예.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동맹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미국의 입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미국 반응도 이제 미국 정부 반응과 의회 반응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온도가 좀 다른데 예. 사실 미국 의회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반응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미국 의회 쪽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 이 일체 예외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서 구멍이 나버리면 실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외를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의회 쪽에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 정도 수준, 즉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정의용 실장이 미국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즉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예. 것이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 실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남북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뭔가 어떤 한국 정부가 뭔가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좀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마 미국 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태클을 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한테 우리가 상당히 약점이 잡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마 예. 앞으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아니 그동안 왜 10개월 동안 이걸 보면서도 조치하지 예. 않았는지에 대해서 볼턴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벌은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정부한테는 좀 괴릴 것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컨드리 보이콧 같은 경우는 15개국 그 나라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이걸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이제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가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그 대북 과 관련된 이전에 그 합의했던 내용과 관련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게 전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의 반응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혹시가 속보나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결의안 제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석탄 밀 수출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의 일화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대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자원을 팔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당시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석탄 수출 중단하면 어떡할 거냐? 총리 당신이 인민군 100만 명 먹일 식량이나 군복, 기름을 그럼 대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뭐 돈줄이다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석탄 수출이 북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겁니까? 예, 큽니다.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약간 뭐 통계처마다는 다르지만 북한이 총 거래량이 68억 불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 수출이 한 30억 불 내외가 돼요. 그중에 석탄이 차지하는 것이 11억 불. 그러니까 예.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 외화 수입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러한 석탄 수출이 중요한 것은 작년
작년에 그 세 차례 안보리 결의로 인해 가지고 북한 대외 무역의 90%가 차단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원이 지금 북한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러한 밀수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달러를 벌어야지 북한 경제를 또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러한 방식으로 국적 세탁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밀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차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딱 걸린 건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석탄 밀수출을 멈추기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석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북한 정부 차원이라보다는 예. 각 군 차원별로 이걸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군이 보면 지금 자력갱생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군들이 자기가 알아서 생산해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무기도 사고 뭐 사람들 먹을 것도 사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 실제 만약에 석탄이 이게 지금 수출이 중단돼 버리면 아까 조명록 차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군인들의 상당히 그 타격이 갈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각 군단별로 지금 나눠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난번 뭐 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그 수산물들을 다 수출을 예. 해서 그거로 또 먹고 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 제재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거든요, 석탄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번 사태로 해서 석탄의 이제 앞으로 밀수출도 상당히 중단이 되게 된다라면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도 만약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런 정도에까지도 이제 다 막아선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석탄 파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달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지조차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미국 정보부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관세청 등으로 통보했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검찰은 석탄 수입업체와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북한 석탄 반입에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실체 파악이 늦어진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왜 민간 수입업체만 책임을 지느냐? 외교부나 관세청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예.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월부터 7월 사이에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 간의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관계였었어요. 그렇죠. 6.13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섣불리 무언가를 발표하거나 제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기에 좀 더 조심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다른 변수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도 물론 연결돼 예. 있지만 같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또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북한 석탄 문제가 악재가 되는 건 아닌지 또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얘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이 용인돼 왔다는 의혹, 그리고 그것이 이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외교력을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밝혀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 공세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측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선박 9척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박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판문점 회담 이후 민주당이 지방선거 싹쓸이한 것과 북한산 석탄 들어온 것 말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마당에 더 이상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평양 냉면으로 드루킹 특검을 덮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 주기로 평양 만두로 북한산 석탄을 듣고 경제 실정을 덮으려 해도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됩니다. 튼튼한 신뢰로 다져져서 1, 2차 회담보다 진전되고 발전적인 제3차 정상회담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여야 시각이 엇갈리지만 분명 추진은 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시점이요. 8말 9초,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앞당겨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예. 9월 정도에 종전선언을 한다. 그럼 장소로는 유엔 총회가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말씀하신 것처럼 8말 9초에는 해야지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서 예. 9월 말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 뭐 남북 미중이 됐든 남북미가 됐든 종전선언을 하는 그러한 구도를 그려가고 있고 예. 북측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호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위급 회담은 북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렇게 석탄 문제라든가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선 북한이 불편한 목소리를 내비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이러한 행동은 해야 된다는 좀 쓴소리도 해가면서 예.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지금 8말 9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장소인데요. 오늘 청와대 측에서 평양에서 원래는 열리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꼭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 가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그렇죠. 북한에서 하면 평양일 가능성이 가장 예. 높은 거죠. 근데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러시아에 9월 초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제3국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모든 중국 관광객을 접수하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구절 행사를 위해서 아마 거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국빈급의 예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장소가 다시 판문점이라든가 뭐 원산이라든가 이렇게 북한 내부적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제 세 번째 남북 정상 만남인데 뭐 정상 간의 만남이면은 결과물이 좀 뚜렷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가 또 이제 화제였다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4.27 예. 판문점 정상 선언을 갖다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류는 지금 무엇으로 제재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신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미국을 종전 선언이라든가 제재 해제와 연결시키면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북한한테 제시를 해서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비핵화 과정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북한이 수용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난번 회담까지는 우리가 남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북미 회담 쪽으로 많이 넘겨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다고 할 때는 사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담은 어차피 아까 신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정말 어떤 진실의 순간이 아닌가. 결국 북한과도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결론을 내는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진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아무 다른 어떤 조항들, 예를 들어서 뭐 남북 교류나 지금 뭐 철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보면 미국은 일단 분명한 입장 같거든요. 더 이상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번 회담은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북한 석탄 파문에 대한 미국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떨지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